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수익성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됐죠.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에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1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공급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저희가 실적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화물 증가세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대한항공한테 큰 영향을 주는 유가라던가 환율적인 고정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합병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요,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2.6%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서 지지화청을 많이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지가 나왔었죠. 이 공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IR 전화로 직접 물어본 결과 여기에 대한 내용밖에 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황 간단하게 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병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남았죠. 바로 아시아나 화물 매각과 그리고 미국의 합병 승인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아시아나 화물 매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화물 매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적 분할 합병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6개월 내에 본건 화물 매각 거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본건 화물 매각 거래의 거래 대금 4,700원 이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어 인천과 이제 화물 매각의 계약이 좀 더 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좀 완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인데, 여기에 대한 진전 사항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공시를 띄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공시 기다리면서 새로운 공시 나온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에는 어떠한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 항공 화물 운송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 화물 운송 실적을 보시면 대한항공한테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요. 표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전년 대비 증감률을 봤을 때 7월 6.4% 증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2019년 대비 증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7.2%나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친다라고 한다면 2019년 대비 5.4%, 6.2%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IT에 대한 수요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이런 C커머스 물량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대한항공의 수혜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항공 화물 쪽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에게 최대 수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적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물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환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환율 상승 대한항공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환율이 10원 바뀔 때마다 약 27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대한항공에게 굉장히 큰 호재겠죠. 특히 이 환율 있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리스, 구매, 그리고 이 항공료 지급 모두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을 하면 대한항공의 고정비가 감소를 하면서 저희가 더 좋은 실적들을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도 하락을 하면서 이 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서 환율이 더 하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대한항공의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환율적인 측면 함께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또 긍정적인 이슈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유가적인 측면입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중동발 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러한 면들이 소폭 완화가 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수요 둔화라던가, 이런 면들이 좀 합쳐지면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유는 이 WTI에 연동이 되는데 이 항공유는 매출 원가의 30%, 영업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 대한항공의 실적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약 하나로 400원 정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만한 부분이요. 유가는요, 이 유료할증료로 적용이 되죠. 근데 유료할증료가요,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는 이 성수기인 3분기는 소폭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또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항공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대한항공 금일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항공사들이요, 이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실적 부진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특히 FSC, 즉 대형항공사보다 보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면에 힘입어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지지와 전환을 받았던 부근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장기 이평선 121선을 완전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많은 매물자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근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많이 전을 받은 부근대 혹은 그 전에 장기 이평선인 481선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앞서 지지를 받던 구간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대한항공의 향후 긍정적인 실적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